안녕하세요, 오토이 조건입니다. 오늘 스즈키 DR4 SM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DR4 SM을 증평에서 시승하고서 지금 처음으로 다시 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카트 트랙만 탔기 때문에 올로드 주행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흙길에서는 어떤지 보기 위해서 지금 아주 간단한 이 흙길, 사실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길에서 사실은 완전히 이 올로드 스포츠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DR 이 SM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서 지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승할 때도 이 흰색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흰색 예쁜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도 흰색은 확실히 존재감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승차에는 지금 옵션이 몇 가지 붙어 있는데 이 핸들 가드가 달려 있고 또 앞뒤 휠에 또 이 가드가 슬라이더가 달려 있고요. 시거잭 꼽을 수 있는 아울렛, 충전할 수 있는 아울렛이 달려 있고요. 또 이 렉이 있어서 여기 뭐 짐을 싣고 여행을 떠나기도 좋을 것 같고, 또 리어 브레이크 가드도 있어서 이런 데서도 어떤 이런 흙길이나 어떤 서킷이나 이런 데 주행을 고려한 그런 옵션들이 달려 있습니다. DRG4 SM의 시트고는 890mm인데요. 이 장르의 바이크들이 더 특히나 그렇지만 앉으면 무게를 체중을 가하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많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바이크의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발 착지성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에요. 지금 제 키 171에 74kg 나이도 앉았을 때 양발을 다 내리고 발을 다 펴고 뒤꿈치가 뜨는 상태.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네이키드들이나 이런 바이크들에 비하면 확실히 시트고가 높긴 하죠. 하지만 바이크 자체의 무게도 가볍고 이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나 시트고 높은 바이크들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체중을 확실히 걸어서 앉아 계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바이크 위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발 착지성 같은 것이 불리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DR4, DR 시리즈는 전부 타이어가 튜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튜블리스일 수 있어도 타이어 휠은 튜브 휠이기 때문에 안에 튜브가 들어간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시승할 때도 그랬지만 확실히 DR은 정말 이 스즈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플래그십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라이딩하면서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 주행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4 SM은 확실히 이제 시트고가 있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이제 모터드 바이크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DR은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뭐랄까 좀 더 시야가 높은 느낌이에요. 그와 함께 시트도 탄탄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서킷에서 탈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오늘 타보니까 확실히 이 시트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에서 장거리 투행하고 이러는 거 생각을 하면 조금 엉덩이가 배기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DR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렇게 잘 문제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DR의 장점은 아무래도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기니까 저런 방지턱이나 요철 이런 거 지날 때 굉장히 이거 넘을 때 뭔가 두려움 같은 것도 없고 충격을 잘 받아주는 것, 이것 또한 이 장르들의 뭔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서킷에서 탈 때보다 이 토크감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RPM을 높여서 달리니까 그런데 그냥 출발할 때나
그냥 시내 주행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서킷에서는 쭉 계속 그 고RPM으로 달리는 어떤 그런 환경보다 그 저회전 토크가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DR에는 이 스로틀 그립이랑 이 그립에 이 오프로드 바이크들처럼 이렇게 와플이 되어 있거든요. 요게 참 좋네요. 스로틀 그립 자체도 얇고 이 브레이크나 클러치 레버 터치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딱 와플이 오프로드 바이크들이 그런데 요게 이제 딱 그 이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데 걸리면서 딱 스로틀링 할 때 쫙쫙 감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이나 이쪽에 집중해서 스로틀링을 할 때도 훨씬 더 세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타드 바이크들은 이렇게 행 오프 하는 게, 그러니까 린 하는 게 아니라 린 아웃해서 타는 그 재미도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지금 달리는 이런 시골길이 굉장히 그 뭔가 튀어나오기도 모를 것 같고, 노면도 잘 모르겠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을 하게 되면 윈보다는 린 위드로 타거나 아니면은 살짝 이렇게 시야를, 다음 코너의 시야를 확보하고 싶어지는데, 그러려면 이제 린 아웃으로 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아주 그렇게 탔을 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슈퍼모타드가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일반적인 네이키드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사실 좀 뱅킹각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브레이킹을 더 세게 하면서 하중을 앞으로 더 많이 넘기면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사실 일반 도로에서 저는 별로 그렇게 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바이크들의 브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은 좀 다른 영역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좀 저는 이제 좀 불안하다 그래야 될까? 좀 약간 일반적인 네이키드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편하게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면에서 슈퍼모타드 이 SM은 린 아웃을 해서 타면은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도 해결을 해주고 재미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주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DR 시승할 때도 그랬지만 DR은 정말 그 전반적인 밸런스나 완성도나 이런 게 정말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냥 바이크 세워놨을 때 보더라도 뭐 프레임이나 엔진이나 이런 거에 설계나 이런 것들도 엄청 잘했다고 느껴지고, 엔진이 정말 컴팩트하고,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스텝 포지션의 설계라고 할까요? 이게 정말 이 레그가 닿는 부분에 어느 하나 그 불편한 거 없이 바이크를 정말 이렇게 딱 니 그립을 딱 하고 달릴 수 있게 정말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레그 이 힐 그립도 그러고, 이런 디테일이 정말 너무 좋게 느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레버나 이 클러치 레버의 조작감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 완성도 자체가 정말 좋게 느껴져요. 사실 이 계기판이나 어떤 이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 DR이 가격에 비해서 또는 요즘에 유고하는 어떤 그런 최신의 사양들이 없는 바이크는 맞죠. 근데 저는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불식시킬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잘 만든 바이크, 정말 좋은 바이크예요. 뭐 다른 수식어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DR은 이 ABC 모드, 사실 스즈키는 ABC 모드가 뭐 A, B, C, A에서 C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약해진다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A가 가장 그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밸런스 컴포트인데 정말 그게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스즈키는 그렇게 세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발표 자료나 실제로 바이크를 탈 때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바이크가 이번에 이 DR인 것 같아요. 그거는 특히나 DRS를
이제 오프로드에서 탈 때 더 많이 느꼈었고요. 근데 DRS뿐 아니라 DRSM도 오프로드를 가도 되는 바이크잖아요. 지금 물론 올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봐서 트랙션 컨트롤 그래블 보드도 엄청 좋았었는데 과연 이 SM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엉덩이가 아프긴 하네요. 그날은 서킷에서 이렇게 빡세게 집중해서 타서 그럴 줄 몰랐는데, 지금 또 이 바지 자체를 얇은 거를 더 입고 있다 보니까 또 가방도 메고 있고 이래서 그런가 엉덩이가 좀 배기는 느낌이 금방 듭니다. 라이딩 모드 밸런스, 그리고 그래블 모드에 놓고 지금 이제 흙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주 이런 흙길은 사실은 엄청 간단한 흙길이죠. 근데 확실히 들어오니까 DRG4 S만큼은 아니어도 이게 또 타이어가 그 이제 DR4S처럼 그런 블럭 패턴 타이어는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확실히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나 기본적인 어떤 이 설정 자체가 일반적인 네이키드 이런 스크램블러들보다는 훨씬 타기 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래블 모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로드 타이어인데 이게 덜로 스포츠맥스여서 완전히 그 스포츠 타이어 그런 타이어거든요. 그런데 괜찮은데? 뭐 저는 실력이 워낙 없어서 그런데 탈 줄 아는 분들은 꽤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프론트 ABS까지는 오프가 안 되지만 리어 ABS는 오프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가지고 놀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DRG4SM은 전후에 모두 조절식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네이키드 바이크나 스포츠 바이크의 라이딩에 조금 더 익숙한 저에게는 사실 조금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조금 무르게 느껴져요. 이 모타드 장르가 원래 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승했던 다른 모타드들보다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조금 조절을 하면은 좀 더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요 정도의 세팅이 요런 흙길까지 주행하는 또 오버롤한 성향에는 맞아서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조절 가능하니까 그 개인 취향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여기 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DR4 시리즈의 가격은 1299만원입니다. 예상보다 저는 낮게 들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글로벌 가격을 생각하더라도 거의 일본 빼면은 거의 최저가 아닌가? 아무튼 엄청나게 좋은 가격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경쟁이라고 저는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이 DR4SM은 DR4 시리즈는 완성도가 워낙 높고 사용된 어떤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경쟁 모델, 물론 이제 배기량이나 장르나 어떤 이런 것에서는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전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경쟁 모델이라고 말을 한다면 훨씬 그런 말씀드렸던 어떤 사용된 파츠나 어떤 만들 때의 어떤 디테일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거는 DR은 확실히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가격표가 물론 1300만원, 배기량을 생각하면은 조금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DR4S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DR4SM은 그보다는 조금 인기가 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요즘에는 이런 모타드 장르의 인기가 조금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웬만한 주행 환경은 다 올로드잖아요. 이런 흙길을 들어올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더 오랑캐 스타일의 주행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M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정말 가끔 이런 흙길을 들어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정말 올로드 타이어인데 정말 주행이 편하게 가능했거든요.
그거는 DR의 프레임이나 서스펜션이나 그리고 주행 모드까지 어떤 디테일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DR의 가치를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